오늘 바로 큐시트웨이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소식. 또 바로 민지숙 기자가 준비를 했네요. 네, 제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요, 한 발 물러선 검찰, 이재명 승인 빠져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이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420억여 원을 약속받은 이 정 전 실장의 범죄 혐의 설명하면서 네. 이재명 대표를 무려 81차례나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이 검찰은 2014년 이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도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를 위해 댓글 여론 작업을 했다, 이런 네. 내용도 적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 지시를 받은 남욱 변호사가 네. 직원들을 이용해 이 당시 형수 욕설 논란으로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 이재명 심경이 이해된다, 이재명이 욕한 것이 정당하다라는 식의 긍정적인 댓글을 수시로 올리게 했다,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검찰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조했는데 네. 하지만 정작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분명하게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이 정 전 실장 구속영장에 적혔던 이 대표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문구도 삭제가 됐는데요. 네, 구속영장에서는 이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다음 이 성남시장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 네. 이렇게 적었는데 네. 이 문장이 공소장에선 빠지고 정 전 실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 적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지금 보면은 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실명은 지금 80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속영장에는 분명히 뭐 이재명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돼 네. 있는데 이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직접적으로 어떤 돈을 받은 것보다는 네. 정치적 동지관계인 정진상 씨가 대신 결제도 하고 모든 어떤 돈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 혐의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전에 우리 국정농단 사태 때도 최서원 씨가 사실은 돈을 받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근데 제3자 뇌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의율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그렇죠. 했었죠.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 구조도 그런 구조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과 거래한다든지 뭐 돈을 받는다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 저 정진상 씨와 김용 씨가 모든 것들을 이제 주도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보면 공소장에 일단 있는 것이고요. 네. 아마 이런 관계를 이제 앞으로 이제 법정에 좀 따질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직접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네. 이 대장동 문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혐의를 밝히기에는 꽤 아마 지난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성남 FC나 이거는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대장동 같은 경우는 조금 연결고리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문제는 아마 이제 검찰에서 그래서 이제 김만배 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이 김만배 씨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인 관계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몇 번 만난 적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을 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직접적 혐의가 밝혀지기 때문에 최근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만 아마 네네. 검찰 입장에서 보면 김만배 씨의 진술에 굉장히 아마 좀 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명확한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아마도 검찰이 앞서서 국정농단 사건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지금 뭐 경제적 공동체로 묶었었던 그때 그거를 지금 갖고 와서 모델로 삼아서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닐까라는 지금 전망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지금 저희가 검찰의 칼날이 지금 하루하루 옥죄어 온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쓰는데 근데 강재묵 기자, 예.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을 거다. 예언 아닌 예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결단으로 복당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입니다. 이 이재명 대표는 살아남을 것이라며 지원 공세에 나섰는데요. 이 앞서도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는 상황에 자신의 역할이 있을 것이다라는 언론 인터뷰가 있기도 했습니다. 직접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안철수 신당으로 간 것은 내가 잘못 판단했고 귀신이 쓰였든지 그랬다. 그런데 이제 완전하게 돌아갔으니까 I am so happy.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총체적으로 탄압받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단결시켜서 싸워서 이기는데 우선 제 역할이 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룩하는데 제 부족한 능력이지만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열과성을 다 바치겠다. 네, 듣고 오신 것처럼 의지가 좀 확고한 모습이죠. 이 대표 지키기 선두주자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이 스스로도 언급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바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이 외풍에도 눈 하나 깜빡 않는 이 대표를 향한 이 지지자들의 전폭적 믿음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 내에선 여전히 박 전 원장에 대한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박 전 원장 지난 2015년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상대였던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면서 이 친문계와 이 갈등을 빚기도 했었잖아요. 네. 이 박 전 원장의 복귀가 민주당의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야기가 엇갈리고 있는 겁니다. 관련된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의 네. 민주당 복귀는 네. 민주당의 큰 힘이 될 것이다. 큰 힘이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 품이 넓은 당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 다양성을 흡수해서 품이 큰 민주당이 되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깁니다. 이재명이 네. 혹시 사법 리스크로 위험해지면 박지원 전 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비대위원장 역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뭐 역할이 있을 수 있다. 어떤 형태라든 당원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역할을 있겠지만 용선을 하되 잊지는 말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심정으로 앞으로 박지원 원장을 잘 보겠고요. 이재명을 지키자는 것이 결국은 당을 지키자라는 것이고 당을 깬 분이었기 때문에 그 병이 또 도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철저히 경계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박지원 전 원장께서 옛날에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참여하고 네. 당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신다면 제가 왜 박수를 안 치겠습니까? 네, 앞서 이 박 전 원장이 복당을 반대했던 이 정청래 최고위원이죠. 이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 이 말을 믿겠다고 했는데요. 이 박 전 원장이 이제 81이니까 이제 옛날 버릇을 고칠 거다라고 아하. 한번 믿어보겠다,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민지숙 기자가 말을 잘못했는 줄 알았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는 말을 믿겠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81이니까 네, 달라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처럼 당내 반발을 뒤로하고 박지원 전 원장을 지금 품었습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 좀 정중동인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2심을 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발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지숙 기자. 네. 근데 이재명 대표 2심도 발의하고 SNS에 글도 올렸어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어제 오늘 연달아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어젯밤 자정 가까운 시각 트위터에는 길고 깊은 겨울이 옵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냅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 30분 뒤에 자신의 팬카페에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오전 이 당대표실을 나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이렇게 웃기만 하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은 모두 이 대표가 이 내부 단합을 좀 강조하는 모습이죠. 네. 이 당 차원에서도 이 내부 결속 다지기에 좀 힘을 싣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이 당원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지난달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신입 당원 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 내년 3월부터는 이 대표를 포함해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위주로 이 전국 순회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당원 교육 교과서를 개정하는 방안도 이제 검토 중인데 이 소위 이 대표 팬덤층을 이 민주당원으로 확실하게 안착시키는 동시에 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이 포석이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올린 글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이게 무슨 의미인 걸까요? 강재묵 기자 설명에 딱 한마디 들어있네요. 내부 결속, 촉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 6개월, 7개월 넘어가고 있지만 네. 기억에 남는 건 전임 정권,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전임 정권의 여러 일들에 대한 부정, 부인, 그리고 심지어 사법적인 잣대 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서훈, 서욱 등등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빌미로. 그리고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대표는 자기와 대선에서 같이 경쟁을 했던 상대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을 동원해서 지금 목에 칼을 대고 있는 형국이죠. 흔히 말하는 사법 리스크. 그러나 처음에 꺼낸 얘기처럼 정진상, 김용 핵심 두 측근을 검찰이 구속, 기소까지 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직 실마리를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사, 소환 쉽지 않을 거다. 기소는 더더욱 확실한 단서가 있지 않는 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거 잘못하면 역풍
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아마 깊고 긴 겨울이라고 그랬나요? 길고 깊은 겨울.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뭉칩시다. 뭐 이런 거이겠죠. 결국 이 싸움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까? 네. 이 사법 리스크라는 거를 매개로 하는 싸움. 네. 그게 아마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내부 결속을 위한 어떤 동력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지금 이런 글들을 올리는 걸 보면 좀 심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주숙 기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오늘 저녁에 이 친노계 노무현 정부 때 인사들이 한 자리 또 다 모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더더운 추운 계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저녁에 노무현 정부 출신 민주당 의원 약 30명이 네. 김진표 국회의장과 별도의 저녁 만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네. 이 친문과 친노 의원들의 결집 행보다 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 국회 관계자는 이 참석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인물이기는 하지만 친이낙연, 친이재명계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면서 이 지나친 의미 부여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위원님. 네. 사실 친노 인사들이라고 합니다만 친노는 친문에 가깝고 친문은 이 친명보다는 비명에 사실 가깝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의 이 친노계 반찬이 썩 달갑지 않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뭐 얼마 전에 신경민 전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밥을 먹자고 이야기를 했더니 뭐한 명밖에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친명계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응징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현재.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원장의 어떤 복당을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좀 추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 직접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앞으로 진행될 많은 수사들, 성남FC라든지 또 쌍방울 수사라든지 많은 것들이 또 놓여 있기 때문에 네. 저런 상처를 가지고 과연 대선까지 롱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당의 회의감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계보들은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모이기 시작하면 모임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서로 논의를 하고 또 모이고 그렇다 보면 이게 하나의 어떤 세력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용, 정진상 자기의 측근인 2명까지도 구속돼 버렸고 지금 이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 최근에는 또 당 대변인들한테 좀 불만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왜 나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업무를 못 해주느냐, 뭐 이런 것 등등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김진표 의장이 어떤 모이는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마 335 꽤 자주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문계들이. 아, 네. 그렇다면 이게 이제 조금의 어떤 물줄기가 모여서 어느 정도의 어떤 큰 줄기를 만들어낼 것인지 그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 사법적 리스크의 진행 속도와 맞물려서 네. 이 크기가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좀 전망을 해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친명보다는 비명의 세가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사실 뭐 연말 연초 소환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강재묵 기자. 예. 이재명 대표가 내년 2월에 뭐 미국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 내년 2월 정도로 이 미 의회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앞서 이 한국산 전기차를 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이 IRA 문제죠. 이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서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IRA 문제와 관련된 이 정부의 성과를 압박함과 동시에 이 사법 리스크를 이 경제 외교로 돌파하겠다는 이 포석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대표 이 본인이라도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이 당내 의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뭐 일단 민생에 나는 신경을 쓰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미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없을까요? IRA 관련이면 미 의회 관계자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워싱턴 DC에 갈 거고. 네. 지금 이낙연 대표가 있는 곳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어 연구소 워싱턴 DC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같은 지역이니까 와서 굳이 안 만나도 이상할 것 안 같기도 만나면 더 하고요. 이상한 거죠. 네. 오히려 이낙연 대표는 뭐 공항에 마중이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무리 뭐
당대표를 놓고 경선을 했지만 그 뭐 서로 간에 척진 사이가 아니니까. 네. 그러나 거기서 둘이 만나는 거는 그 만남 그 자체 이외에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뭐 이낙연 대표는 어찌됐든 당대표 경선에서 지고 네.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잖아요. 네. 저는 이낙연 대표 계열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왜 이낙연 대표를 대리하는 누군가가 안 나왔는가? 한 자리를 꼭 차지하도록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았나. 그건 이낙연 대표가 발을 뺀 건가 아니면 정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한 건가 굉장히 궁금해요. 이렇게 전혀 연결고리 없이 어떻게 다시 복귀 가능할까 싶은 의문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건 당내 역학관계고 네. 이번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DC를 방문한다면 이낙연 대표와의 만남이 오히려 더 큰 주목을 끌긴 끌 거예요. 네. 그러나 그 만남의 의미는 그 이하 그 이상 뭐 특별히 부여할 건 없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의회 외교라는 거. 네. 이거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여야 간에 서로 싸움하기 바쁜데 의회 외교는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의회 외교에 대해서 조금 더 힘도 쓰시고 네트워크도 좀 늘리고 그거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워싱턴 DC에 가는데 워싱턴 DC에 있는 이낙연 전 대표를 안 만나도 이상한 거다. 다만 두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는 의회 외교를 할 거면 좀 제대로 하는 거기에 좀 포커싱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